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그리고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생김새는 다양하죠. 그리고 그 땅의 생김새를 우리는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섬이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건 해안, 그리고 하천, 그리고 여기는 평야입니다. 산지는 이렇게 보면 높은 산들이 주로 이어서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은 곳과 이렇게 낮은 곳 이런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섬은 온통 주변이 모두 다 뭐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해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바다와 맞닿은 부분, 여기가 뭐 갯벌이 있기도 하고요. 갯벌이나 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래사장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절벽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해안선이라는 것도 들어봤잖아요.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을 우리는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천인데요.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큰 물줄기가 있기도 하고 작은 물줄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얘를 하천이라고 하죠. 이렇게 쭉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구불구불한 것도 있죠. 그리고 평야는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곳인데 농사를 짓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천 주변에 평야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넓고 평탄한 땅이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보다 하천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지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국토 70%가 산지입니다. 대부분이 산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넓고 험한 산은 대부분 북쪽과 동쪽에 있고요. 비교적 낮은 평야는 서쪽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단면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동쪽, 서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물은 어디로 흘러내리겠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부분 큰 하천들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천, 즉 물이 흘러내려서 넓고 평평한 평탄한 땅이 어디에 발달하게 되냐? 서쪽에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발달하니까 넓고 평탄한 땅, 즉 평야가 서쪽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이 흘러서 하천도 당연히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흐르고 평탄한 땅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 좋다. 그래서 평야가 하천 주변에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거기가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이런 산지나 하천, 평야 등에 생활하는데 당연히 관련이 깊겠죠. 어디 지역에 어떤 지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지형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하는지도 수업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지형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산지와 하천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쪽에 많은지 서쪽에 많은지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동해, 서해, 남해가 있는데 각각의 해안선의 특징이 어떤지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양한 지형들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